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5년은 엔터, 즐겁게 돈을 버는 해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사실 시장의 그 가장 큰 특징주 중에 하나라면 방산주가 되겠죠. 가장 급등을 했던 상승폭만 놓고 본다면 상징성이 가장 큽니다만은 광물 협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그 대체 거래소가 생겼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아마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한 오늘 특징,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체 거래소라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만은 관련 제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우리 채널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대체 거래소는 그 동영상 하나만 보시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큰 무리 없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걸 들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0개 종목이 일단 돌아가는데, 장이 끝나고 3시 이제 40분부터 돌아갔죠. 지금도 제가 영상을 올리는 와중에도 매매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장이 끝나면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딱 3시 반이면 끝나고 시간 외에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6시까지 진행되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대체거래소가 열리면서 밤 8시까지 똑같이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가 그 종목 중에 또 하나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10개 종목 중에서는 시세가 가장 괜찮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YG 엔터를 잠깐 보겠는데, 자, 요쪽에 있는 게 이제 YG 엔터의 종가 끝난 모습, 한국 거래소에서 끝난 모습입니다. 이 끝나면은 끝이에요, 그걸로. 6시까지 단일가 매매만 시간 내에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10개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800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만은, 대체 거래소에서 매매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가가 6만 6천원을 끝났는데, 지금 현재 66,2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호재가 발생하면 급등하고 거래가 터지겠죠. 악재가 발생하면 급락하고 그런 겁니다. 다만 내일 시작하는 시장이 있어서 시초가를 산정할 때는 이 한국 거래소의 66,000원이 기준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많은 시장에 어떤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관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쟁 관련 협상 얘기,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됐을 겁니다.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부과 일정, 오늘 드디어 뭐 한다 안 한다, 명기했다 안 했다 등등 복잡한 아주 짜증나는 밀당을 하던 와중에 결국은 단행을 했습니다. 시행이 됐어요. 3월 4일 오늘부터 드디어 멕시코, 캐나다 예정대로 25% 관세 부과가 되고, 중국에는 10%에다가 또 10%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해버렸죠. 그리고 향후에 또 4월 2일 같은 경우는 또 상호 관세까지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는 것이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건 무리다, 약간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그 세금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결국 관세를 높이게 되면 물건값이 오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소비자들,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거다. 그 세금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어려운 머리 아픈 문제, 그리고 전쟁 관련, 협상 관련 광물 협상 같은 경우도 노이즈로 계속 작용을 하죠. 거기다 트럼프의 입 한마디, 말 한마디에 따라서 가상화폐는 물론이고 각 섹터의 주식시장들이 등락이, 섹터별로 등락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어지러운 장세, 짜증나는 장세입니다. 하루 만에 바뀌니까. 자, 그리고 또 중국 양해가 드디어 시작을 했죠. 한 일주일 정도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뭐 중국의 큰 정책 그림들이 보이겠지만은 중국 양해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죠.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벌써 당선자가 올라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 시절부터 관세이기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이슈로부터 좀 프리한 종목을 만지고 싶다. 중립 종목, 그게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중국 느낌이 나는, 최근에 중국 테크주도 강하지만 전체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양해도 열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중국이 느낌이 나는, 이게 양쪽이 뭔가 교차하는 종목이 없을까? 그게 엔터 섹터죠.
근데 사실 중국 느낌이 나는 종목이라 그러면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뭐 컨텐츠, 화장품 등등 있는데 그쪽은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슈 풀이면서 중국 느낌을 가지지만은 엔터주는 엔터주만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만의 어떤 뭔가가 있구나.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좀 저는 웃었는데 작년 4분기 실적을 얼마 전에 발표했죠. 근데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예상했죠. 한 50억 이상의 적자, 4분기에 적자를 예상했는데, 깜짝 놀랐죠. 10억 흑자가 나버렸습니다. 웬일? 예. 이런 걸 우리는 또 개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웬 덕이냐? 바라지도 않았어요. 적자로 봤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적자 나와도 됩니다. 60억, 70억 나와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최근 엔터주가 올라가는 게 실적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올 한 해에 대한 기대감, 작년 과거치 묻어두고, 그렇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온 거예요. 감사합니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건 그렇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흑자로 돌았었지만은 전체적으로 200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의 어떤 피크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앨범 판매량 피크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노이즈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200억의 적자를 낸 겁니다. 근데 그게 올해 컨센이 500억 이상으로 다시 올라온다. 흑자 전환. 흑자 전환도 200억 마이너스에서 무려 500억 플러스로 올라온 겁니다. 뭔 일이야 도대체?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블랙핑크의 복귀. 개별 활동은 따로 해요. 각각의 기획사에서 따로 합니다. 근데 전체 블랙핑크의 전체 활동만큼은 YG와 함께 하죠.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7월부터 글로벌 투어가 계획이 잡혀 있고 이미 그 모객 수 같은 경우 이건 전체 엔터 아티스트들의 원래 공연 그 예정 그 숫자를 보게 되면은 모객 수를 보면 이미 작년을 넘어갔어요. 지금 벌써.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이미 어마어마한 지금 예상보다 더 큰 모객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드투어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BTS도 원래는 돌아오고, 자, 그것도 있고. 자, 이런 어마어마한 글로벌 투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힐 거야. 이게 다 실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거기다가 쉬는 동안에 각 개별 또 앨범도 발매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각자의 몸값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특히 로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스포티파이 글로벌이라든지 각종 차트에 다 상위권에 아직도 있습니다. 제니도 지금 앨범을 냈고 지수 마찬가지. 리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아카데미상 여기서 공연까지 했잖아요. 그만큼 K-팝 아티스트들의 어떤 몸값이라든지 다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들이 뭉쳐서 글로벌 투어를 뛰기 때문에 아마 예전과 다른 급이 다른 규모의 공연이 되지 않을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거기다가 최근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신인 그룹이 론칭이 되면 사실 돈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얼굴 알리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어려웠는데 보통은 한 길면 진짜 2년 3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돈만 들어가는 건데 최근에는 거의 나오자마자 돈을 벌어요. 레스라핌도 그랬었고 특히 뉴진스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걸 잘 보여줬죠. 최근에 나온 팀들을 보면 돈을 바로 법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YG의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도 사실 론칭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벌써 글로벌 투어를 뛰고 있어요. 몇 년 됐다고. 자, 이런 것들이 YG의 수익으로 지금 다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돈을 버는 건 원래 이제 전체 엔터 섹터가 다 돈을 잘 벌 겁니다. 작년보다 훨씬 잘 벌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더 뛰기 위해서는 멀티플이 뛰어야 돼요. 멀티플. 성장성을 보여줘야 된다. PR 20배 수준에서 지금 멀티플이 잡혀가지고 목표가가 나와 있다면 이걸 30배 이상으로 뛰어야 지금 주가에서 지금도 뭐 20배 수준에서 계산하면 더 올라가겠지만은 이게 30배 이상으로 뛰어야 주가가 놀랄 만큼 뛰는 겁니다. 우린 그걸 원하고 있죠. 그럼 30배 이상으로 뛰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없던 돈이 생겨야 돼요. 없던 돈이. 뭐냐면 해외 공연도 중요하지만 특히 현지화 아이돌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엔터 섹터, 우리 아티스트 같은 각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K-팝 가수에서 이제는 K자를 떼고 팝 가수로 가고 있죠. 이게 진화하는 모습이죠. 오늘 BTS라든지 블랙핑크의 각 멤버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한 명 한 명이 팝스타입니다. 달라지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K-팝이 아니라 팝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와 아이돌,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는 캐치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 뭐 디어 앨리스라든지 이런 현지화 아티스트들이, 아이돌들이 성공을 하면 퍼밸류가 30배로 멀티플 뛰게 됩니다. 자, 그게 아니면 중국 모멘텀. 중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멀티플이 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현지화 아이돌과 중국 모멘텀이 함께 발현돼야, 그 조건이 발현돼야 30배가 된다가 아니고 현지화 아이돌 이쪽만 성공을 해도 하는 모습을 보여도 멀티플 30배 받을 수 있고, 그게 안 돼도 중국 모멘텀이 만약 강하게 발생하면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한한령 해제는, 해제라는 것은 어차피 없던 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해제가 됩니다. 지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해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어쨌든 이 둘 중에 조건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멀티플이 30배로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훨씬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2025년 같은 경우는 엔터주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건 하이브든 JYP든 SM이든 YG 엔터테인먼트든 똑같습니다. 그 중요한 조건 중에, 변수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미국, 중국 플랫폼이거든요. 자, 이들 조건들이 얼마나 활성화돼서 그 각각의 기획사들의 가장 맞는 종목들이 어떤 건가. 2025년에 가장 주가가 뛸 것, 다 뛸 것으로 보지만은 그 중에서 또 탁월하게 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그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플랫폼이라는 저 변수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YG 엔터테인먼트는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인가. 자, 그걸 고민하시는 게 YG 엔터테인먼트의 향후 주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